그날 삼성전자가 그날도 밀리면 그날도 밀리고 종목이 그날도 망가지면 시장을 좀 이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덜 빠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편하죠. 다음 주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려울 거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항상 탈출할 수 있다. 뭐 어떤 위기가 와도.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였죠? 네. 여지없이 저 나오는 날 왜 이렇게 또 힘들게 또. 그러게요. 황 팀장 오실 때마다 시장이 특히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난번에는 선물에서 안 좋더니만 또 오늘은 또 현물에서 또 엄청 안 좋네요. 네, 일단 안 나와야 되나?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황 팀장이 시장을 바라보는 황 팀장의 그 뷰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3,200선도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한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 매도를 갖다가 현물을 2조를 넘게 했잖아요. 네네. 네. 한번 일단 시장 점검을 좀 해봐 주죠.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인 것만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정도 현물에서 매도했고요. 그냥 그동안 그나마 이제 선물 매도만 나온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은 안 나오면 현물만 안 나오면 선물은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현물에서도 많이 쏟아졌고 이번 주 내내 사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팔았네요. 여기 보시면 2천억, 6천억, 1조 6천, 1조 8천 오늘 거의 뭐 클라이막스 찍듯이 2조 7천 정도 팔았고 그죠. 선물은 중간에 뭐 조금 사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그렇죠. 수량이고 오늘 선물도 8천억 정도 또 사긴 했죠. 선물은 다행히 좀 막판에 좀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또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해볼 만한 시장인 한 10월 정도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가 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같이 지수가 하락하거나 종목이 빠져서 심각하게 하는 날은 뭐 간혹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주 있진 않겠지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가진 종목과 가는 종목 간에 소외되는 이 느낌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 좀 일단 첫 번째 들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지극히 대형주는 안 오르고 뭐 이딴 종목이 올라라는 말이 들을 종목이 오를 만한 게 이유가 좀 있을 거고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차트 해석 불가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때려 맞았습니다. 일단은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개파락이 여기서 한번 쾅 나왔죠. 하이닉스입니다. 쾅쾅 나오고 오늘 양봉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일단 단기 바닥 정도 예상하고요.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두 번의 큰 개파락은 투자 차트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두 번의 개파락은 한번 사는 자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쾅쾅 나오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좀 밀린 것들은 한번 해볼 만 10만 원 깨졌을 때 10만 원이라는 이제 또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개파락 두 번에다가 10만 원 깨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은 뭔가 다를 것 같고 외국인은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특히 기관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컨셉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현금이 있고 했으면 10만 원 깨지면 일단 바텀 피싱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양봉의 결과가 났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딱 이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어제 모습이랑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어제 모습이에요. 하이닉스에. 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면 이 큰 게 개파락 두 개가 큰 게 빵빵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거래량까지 많이 실렸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볼게요. 네. 뭐 여기 최대 거래 대금하고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꽤 많은 거래 대금이 실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뭐 던질 사람은 많이들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거는 큰 개파락 두 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나 양봉이 나오면 약간의 되돌림 반등 정도. 그래서 두 번의 개파락 나오기 직전인 한옥은 78,000원. 그래봤자 4,000원이네요. 하이닉스는 여기니까 11만 원 정도 언저리.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내외예요. 삼성전자는 5% 정도일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크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화요일부터. 이제 네, 화요일부터는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막판에 되돌림 반등 나왔고 추세적인 선물의 매도도 지금 거의 박스 하단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단기 반등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산 넘어 산이죠. 다음 주 보면 다음 주에는 뭐 FOMC 연준 의사록 발표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도 있을 거고 테슬라 AI 데이 같은 이벤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뒤로 가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또 있기 때문에 인플레라던가 아니면 뭐 금리라던가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취약한 구간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히려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희한하게 또 이럴 때는 또 악재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와요. 오늘 그러게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갑자기 플랫폼 규제한다는 이야기 또 쏟아져 나온 것처럼 희한하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호재거리가 나와도 다 묻혀버리고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 구간은 지났고 버텨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적당하게 차익 실현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오지 않는다 그렇죠. 해도 네, 그게 중요해요. 반등 네. 지금의 단기 반등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일부분 매도를 해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서 투자 수익을 그렇죠. 얻는 게 낫다. 네, 저는 기회비용 차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앞으로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과연 여기서 부러졌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지. 제일 부러졌느냐. 불안한 거는 그거죠. 이거예요. 아, 좋아. 지금은 버티는데 네. 문제는 더 사고 싶어도 저점 매수 이게 과연 저점일까?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부러졌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다행히 어제 좀 힌트가 좀 나왔죠. 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무너질 때도 어제 기아차는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아차 보면 어제는 근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엄청 혼란한 거 비해서 사실 기아차는 그냥 그 자리잖아요. 잠잠해. 잠잠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팔았지만 어제 1조 7천 정도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데 봐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 총 매도 수량은 2조 7천 정도입니다. 매도 금액은.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2조 4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대부분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판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천억 정도 팔았어요. 2조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2천억 오늘은. 2천억 팔았죠. 네, 어제 8천억 팔았고 어제는 하이닉스 8천억 팔았고 오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이 클라이막스라고 치면 다음 주는 좀 매도 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혹시나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변동수 작아서. 근데 오늘 4%, 3.3%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단타라기보다는 좀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게 저가가 왔으니까. 네, 저가가 왔으니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개파락 팡팡이거든요. 이거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현금 보유자분들한테는 저가에 살 수 있는 또는 장기 투자의 시작으로 해서 한번 첫 입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다만 이제 분할 매수 뭐 한 5분할로 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물량은 4불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2조 3천에다가 하이닉스가 2천억이니까 뭐 한 2조 6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 매도가 2조 6천, 2조 7천 정도 되니까 거의 두 개 집중이 된 거예요. 반도체를 지금 매도하고 반도체를 있다. 완전 매도를 한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아마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가 8천억에다가 삼성전자가 1조 7천이니까 2조 5천. 근데
두 개 합친 게 2조 5천인데 어제 실제 수량은 1조 8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산 거죠. 뭐 기아차를 샀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역으로 해석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역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순환매가 네, 바뀌고 있다. 바뀌었죠.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주도주가 어떤 주도주인지는 아직은 조금 희미하죠. 희미한데 일단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자금들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워낙에 두 개가 블랙홀처럼 수급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 두 개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쫙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죠. 그 돈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게 수 있게 된다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에 큰 상태인데 거기에 빠져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게 좀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조금 다르게 물려 있었던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다르게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다. 예.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그게 이제 차기 주도주가 결국에는 자동차, 전기차. 혹은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이쪽이 되지 않겠냐가 대부분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기아차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락을. 오늘은 오늘 좀 개별주들 종목들 중에서 보면 뜬금없이 훅훅 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을 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거 담보비율을 메꾸려고 또는 그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종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맞느니 그냥 여기서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더 싸게 팔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고 오늘 장중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은 동시효과에서 파란불이 많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 때문에 그러면 심하게 빠져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7, 8% 이상 특별히 뭐 시장에 그 종목의 주말간의 뉴스에 크게 없는 것들은 개파락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한번 흔히 말하는 말로 줍줍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요일 오전을 노리자. 네, 그렇죠. 화요일 오전에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요일.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시장이 그날 삼성전자가 그날도 밀리면 그날도 밀리고 종목이 그날도 망가지면 시장을 좀 이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이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9월달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 다음은 9월달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지만 좀 강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양쪽으로 벌려놨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옵션 가격에 영향이 옵션 가격이 많이 높지 않아서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거기다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명분 삼아서 때리기 좋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보면 이게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수로는. 어제는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죠. 네, 많이 어제 빠졌죠. 한 6%, 7% 가까이 빠졌죠. 네. 근데 미국 전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흐름 전체 지수 보면 우리나라 지수 보면 우리나라는 또 유독 좀 심하게 밀렸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몇 번 말씀드린 한국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좋은 거는 반영이 잘 안 되고 나쁜 거는 중국 거 반영되고 미국 거 반영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다 반영해서 다 빠졌더니 정작 유럽 까봤더니 별거 아니었네라고 올라가고 다음날 우리나라 이제 닭 쫓던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 가진 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화요일 이후 지금 지난주에 그 갑자기 급반등했던 것처럼 갭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있죠. 충분히 갭을 메꾸기 이유 없이 됐던 것처럼 또 이유 없이. 당연하죠.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공매도가 이제 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과매도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갑자기 일시에 청산하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려울 거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장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음봉 나오긴 했지만 차트 보여주시면 혼자서 도약청청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냥 혼자 그렇죠. 아무 일 없듯이.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아직 뉴스긴 하지만 그런 뭐 미국에서 그 공장 생산 시설 뭐 갖추는 거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이재용 했죠. 이제 부회장 사면하면서 속도 낼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들도 그냥 성장주 중에서 돌고 돌아 편한 건 2차 전지거든요. 스토리도 되고 실적도 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하니까 여전히 그 명분 삼아서 빠진 돈들을 그냥 돈은 이제 팔아서 돈은 현금이 있는데 뭘 사긴 사야겠는데 기회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기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섹터가 뭘까? 덜 빠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편하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상방과 하방을 같이 경계심을 갖고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상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 단기입니다. 단기로. 네, 단기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려면 그러니까 지수 종목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지수가 쓸려 내려오면서 그냥 쓸고 내려와 쓰나미처럼 쓸고 내려온 거고 다음 주에 반등 줄 때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들이 빨리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편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냥 가만두시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만한 걸로 재편을 하고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종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저라고 지금 뭐 마음 편하게 방송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이제 계속 뭐 대형주 안 한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종목장들 종목 다 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동안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리잖아요. 대형주가 이렇게 밀리면 시장 밀렸죠. 자체가 네, 밀리는 것도 많죠. 뭐 버티는 것들도 종종 있긴 했지만 결국은 종목들을 깔아놓으면 오늘같이 뭐 하락 종목 훨씬 많으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회복할 때 이제 빨리빨리 회복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낌새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화요일 장에서 네.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네. 이 중심이 될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침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급격한 그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네. 종목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6~7%씩 뭐 빠지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무조건 다 빠진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기준으로 그래도 펀더멘탈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음봉 대량거래가 아니라 이게 장대 음봉 나온 애들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한 5% 이상씩. 근데 거래량이 평균 대비했을 때 적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락률은 큰데 평균보다 거래량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가진 본인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 뭐 한 7, 8% 하락을 맞았다. 근데 거래량은 이번 주 평균 거래량 대비 큰 게 없다. 하는 건 다 투명한 거거든요. 그냥 꼴 보기 싫어하고 그냥 매도 던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상승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일단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좋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은 크게 시장에서 그게 뭐 당연히 뭐 재료 하나는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실적의 함수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실적은 그냥 하나의 어떤 한 재료 정도, 뉴스거리 정도. 실적이 좋으면 좋은 뉴스 하나 나왔네. 그냥 그렇게 인식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그런 컨셉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변수들도 많고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갭 하락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던 종목들 이것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단기로. 네. 오늘 또 개파락이 나왔으면 더 좋고 오늘 금요일도 개파락, 다음 주 화요일도 개파락. 근데 보유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오히려 굉장히 가슴 아픈 구간이거든요. 개파락 두 번 맞으면 사실 멘탈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팔고 싶을 거야. 그죠? 더 떨어질까 봐. 네, 더 떨어질까 봐.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때고. 그렇죠. 네,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을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인터넷 게시판 가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고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얘는 이제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리긴 했지만 이 개파락 2번 나왔으면 특히나 이제 8만 원에 있던 게 특히 변동성 적고 안정적이고 뭐 배당도 주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지금 8만 원에서 한 8% 정도 빠졌잖아요. 18% 정도 빠진 건데 사실 개별주 7, 8% 정도는 저 오늘 제 느낌 뭐였냐면 중소형주들 한 3% 빠지면 언제든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아까 3%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진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보수적으로 보신 분은 다음 주에 양봉 나오면 사실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아예.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혹시나 개파락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바텀 피싱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가로 네. 그냥 살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가 좋은 왔다. 기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잖아요. 지금도 괜찮은 가격인데 대형주들은 이 장기 추세를 한 번에 V자로 뚫고 가려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워낙 무거우니까. 네,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는 좀 재미없는 흐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횡보를 할 거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단기에 네. 그 떨어졌고 급락을 그렇죠. 했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 IT하고 IT 섹터들이 빠질 때 기가 막히게 튀었던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바이오. 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신호? 좋은 네, 신호. 좋은 신호라기보다는 바이오에게는 좋은 신호.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신호.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순환이 되고 있다는 신호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포는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겠다. 다 빠진다. 네. 완전 시장이 무너지겠다. 네. 그냥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 공포를 언제 느꼈냐면 2018년 10월에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무너질 때. 그때는 다 밀렸어요. 모든 종목이 다 밀렸어요. 그때 제가 공포를 어떤 느꼈냐면 주식으로 못 벌겠다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생각을 뼈를 각인을 시키려고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 스스로 계속 볼 수 네, 있는. 볼 수 있게 메일 주소를 그때 날짜로 해가지고. 네. 그때 사실 주변에서 뭐 인터넷 사연들 봤을 때 이제 많이 뭐 CFD 깡통 계좌들 많이 나오고 속출했다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 10월 달에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고 나고 나니까 또 깔끔하게 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뭔가 자금의 순환 과정이 해야 또 새로운 판이 짜지고 또 새롭게 그렇죠.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있는 한 주시장이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 하락했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한 10%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팔고 홧김에 다른 뭐 제약바이오 사가지고 한 반년 고생한 거를 이틀만 해도 만회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시고 멘탈 관리 제일 잘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제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주식 빠져서 손 놔버리는 거. 그렇죠. 정말 차라리 주식을 팔고 떠나던가, 팔고 떠나시던가 깔끔하게. 아니시면 공부해서 붙어야 되지. 지금 잔고에만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식 경력만 늘어납니다.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맞아요. 네, 지금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충격, 쇼크를 받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만사가 다 그냥 보기도 그럼요. 싫거든 주식이. 네. 그럼 분전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몰라, 내 손해 보더라도 더 이상 보기 싫어.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떠난 분들이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미련이 생기거든. 오죠. 내가 그때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됐었는데 됐습니다. 그죠? 하면서. 희한하게 팔고 나면 정말 그 신경질적으로 팔고 나면 차트가 좋아 보여요. 그게 멘탈 관리인 거죠. 이게 멘탈 관리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좋은 것만 보다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되게 당황스러울 텐데, 오랫동안 주식 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주식 시장의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한국 시장이 원래 그래요. 아니, 한국 저도 시장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리만 부도나고, 네. 야, 진짜 그냥 어느 날 그렇죠. 딱 갔는데 그냥 점하, 그렇죠. 점하를 4일을 아니 그것도 이런 중소형주가 아니라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화, 대우조선해양 이거였는데 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냥 점하 4일을 가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찾는 동안.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패닉으로 막 뭐 난리가 났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그럼요. 올라오더라는 네. 거예요. 일단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저도 뭐 서브프라임을 몸으로 맞았고, 저도 몸으로 맞았고요.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해도 평범한 사람들도 이 위기를 그냥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펀더멘털이 좋으냐 이거 사실 그렇죠. 이게 또 기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신뢰하고 믿고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못 버티거든요. 불안해서. 이거 보시면 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한 20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겪었을 건데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 분들 이게 제가 대학교 지나고 나서 군대에 있었을 때 계좌입니다. 위에가 서프라임 한복판. 네. 서프라임 한복판 위에 계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67%? 네. 이제 파란색. 네, 이거는 다 하한가잖아요. 이날이 최저점이었어요. 서브프라임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67%, 60%, 네, 거의 70% 손실이네. 네, 이때 다. 이때는 뭐 사실 제가 투자에 대한 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주식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고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가서 월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적금 대신에 주식을 적금을 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치워져도 이거 하한가 맞았다는 거거든요. 하한가. 그랬죠. 네, 이때 다 이랬잖아요. 보시면 뭐 대우조선 해양이 다 이랬다가 대우조 나랑 같은 주주였네. 네, 이것도 있었고 그때 막 이런 바이오 회사들 뭐 이때 미래세대 전에 미래 대우증권 같은 것들 이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탐욕을 부려서 콜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콜을 들고 있었다니까. 콜도 72%. 이거 물론 소액이긴 했지만 근데 아래가 보시면 이게 2009년 1월부터 5월이잖아요. 서프라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때도 계속 눈물을 머금고 계속 샀어요. 계속 분할 매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위에 것도 다. 근데 결국은 다 수익 내고 나왔어요.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어요. 반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들이 창피합니다. 지금 이거. A라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네. 예를 들어서 저렇게 폭락했어. 그러면 사실은 억울하지만 또 돈이 생기는 대로 저걸 사야 되거든. 그래서 평단 낮추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팔 생각을 하게 된다. 팔 생각을 하죠. 네. 좋은 주식이면 저는 그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좋은 식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중에는 테마주들도 있고 잡주도 있네. 잡주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올라올 때는 다 잡주 우량주 상관없이 다 밀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맞아요. 그건 맞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계좌를 보여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죠? 위로가 되네. 이거 근데 마이너스 70에서 반대로 다 40. 다된 거죠. 네, 본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냉정히 좀 말씀드리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말씀드리 뭐냐면 이런 거 한 2번 겪으면 멘탈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네. 하긴 저도 네. 그 서브프라임 그때 사태 이후로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아니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사이렌 소리 그 있잖아요. 네. 그 뭐야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 뺑뺑뺑뺑 HT에서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점화. 그때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니까 뭐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것도 없었고. 매도 물량 쫙 네. 쌓여 있고. 네. 근데 지금 서브프라임 있었고 그다음에 남유럽 사태 있었고 그 그렇죠. 피그스 국가들 있었고 피그스. 그때 막 그리스 엄청 욕했잖아요. 걔네들 다 막 복지만 하고 막 일 안 하려고 한다 해서 엄청 욕했었는데 결국 다 올라왔고 조상이 망쳤다고 우리 그렇죠. 그래서 했었고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 텐트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보면 다 주가는 다 올라왔었어요. 근데 다만 지수는 올라왔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온 케이스도 있으니까 물론 종목의 피킹, 이제 종목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량주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저 항상 이제 보면 사실 올해 내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뭐 이제 저 완전 저가 매수 구역이죠. 네. 지금 구간에서는 해볼 만하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좀 근데 걸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단기로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삼성전자를 하지 말아야지. 그죠. 네. 네, 그죠. 네.
장기로 네, 해야 뭐, 좀 크게 벌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이제 엉덩이 싸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아, 누가 더 네. 튼튼한 멘탈로 네, 그렇죠. 버티느냐. 네, 이제부터 엉덩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그렇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느냐. 요 그림은 진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또 나옵니다.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 네,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 탐욕에 쩌든 상승, 그다음에 공포에 쩌든 거래량. 이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보셨다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개별 종목으로도 접근하면 또 다른 매매법이 만들어지거든요. 파생해서 주식의 매매법이나 트레이딩은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말 없었는데 뭐 또 제 치부까지도 드러내면서 아니 또 한참을 뭘 이렇게 뒤지더니 결국 뭐 네. 하나 좋은 거 아니 근데 좋은 거 보여줬어요. 그죠, 네. 예, 가장 시각적으로 그쵸? 네. 저 비포 애프터 딱 보여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항상 이런 날 올 때마다 제가 핸드폰에 즐겨찾기로 그러니까 저 캡처 사진이 언제냐면 2008년도 캡처 사진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부적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항상 탈출할 수 있다. 뭐 어떤 위기가 와도. 그렇기 포기하지 때문에. 말자. 네, 그런 거죠. 네.